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입 멘토 한수진입니다. 수시 대입 면접 준비를 위해서요,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 과연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유형을 보이는 생기부 기록에는 어떤 답변들 할 수 있을까,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보실 부분은요, 미안해 여러분, 뼈 좀 때릴게. 바로 교과학습 발달사항 내신 부분이 왔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내신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그 내신을, 나의 내신을 이제 면접관들은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나 같은 패턴을 가진 생기부를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자, 8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자, 요 표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일단 이제 요 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원서 쓰기 전부터 멘토님 도대체 표준 편차는 어떤 거고요? 학생 수 적은데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이거 많이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강의처럼 하고 갈 수는 없고, 어떤 포인트들인지를 좀 간단하게는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내신이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요거 보면요, 제가 1학기, 2학기 해서 2학기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기부 보면 아마 여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총 5학기에 이런 표가, 5개의 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는 교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과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교과,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 교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비주요 과목 교과라고 얘기하는 기술과정,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업에 관한 교과 아니면 상업에 관한 교과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 교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교과 분류고요. 그 각각의 교과 안에 국어 과목 중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 문학 배우고 독서도 배우고, 독서와 작문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 그래서 국어 안에서도 세부 과목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수학도 미적도 있고 학통도 있고 다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과목들이 쭉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특성화 친구들 전문 교과는 사무관리 이런 식으로 종류가 쫙 이제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단위수죠, 단위수. 여러분들 내신 계산할 때 단위수랑 여기 등급 곱해라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 이제 내신을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까진 아니고, 단위수 일주일에 몇 번 들었나 요걸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우리 점수, 내 원점수 있고, 평균 있고, 표준 편차 있고, 성취도 ABC, 그 다음에 몇 명이 그 과목을 수강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5학기의 성적표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N수 이상 친구들은 6학기의 표를 갖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표를 크게 총 4개의 순서대로 봐. 4번의 순서대로. 첫 번째는 각 과목별 성취 수준입니다. 각 과목별. 어떤 친구는 국어가 1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우리 이렇게 5학기로 들어가잖아. 물론 N수생들 3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죠. 요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우리 고3 친구들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는데, 국어를 보자. 근데 국어가 봤더니 여기처럼 등급이 처음에 4였다가 다음 학기에는 3으로 올라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추이가 어떻게? 4였다가 처음에 4였다가 4, 3, 2, 1
1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얘는 내신 추이가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잖아. 그 국어의 과목별 성취 수준을 보는 거야. 어떤 수준? 원점수. 점수는 몇 점쯤 되나? 그럼 이거 봐봐. 아, 점수가 76점이네. 평균은 얼마나 되나? 62점이네. 표준 편차를 봤더니 21.7이네. 등급도 봤더니 뭐 4등급이네. 여기는 이것도 봐요. 뭐 몇 명이서 들었는지 이것도 다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추이 얘가 쭉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4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는 4, 3, 2, 1, 1로 위로 올라갔는데 어떤 친구는 4, 5, 6, 7, 7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향했느냐 하락했느냐의 추이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국문과 쓰려는 친구야.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국문과 쓰는 친구면 면접관이 어떤 과목 제일 먼저 보겠어요? 국어 먼저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언어적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영어도 보고 밑에 한문도 보고 한문을 또 잘하면은 국어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제2외국어 있으면 제2외국어도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밀접한 과목을 제일 먼저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추이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과목별 성취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내 전공과 밀접한 과목별 성취 수준을 볼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친구들 물어봐요. 멘토님, 저는 어떤 과목이랑 딱 맞다기, 어떤 한 과목이랑 딱 맞다고 보기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많이 쓰는 친구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쪽 쓴 친구들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떤 과목이 저랑 딱 밀접한가요? 수학과는 수학. 오케이. 물리학과 물리.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저는 뭔가요? 이렇게 애매하잖아. 그런 친구들은 일단 계열 특성으로 나누세요. 내 전공이랑 어떤 과목이 딱 첫 번째로 딱 매칭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친구들은 나는 문과냐, 이과냐, 요걸 나눠가지고 문과면은 국어, 영어, 사회. 요런 분야 먼저 보시고요. 이과면은 아무래도 수학, 과학, 그 다음 영어. 뭐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전공과 밀접한 과목을 좀 분리하기가 쉽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전공과 밀접한 과목을 보세요. 아, 나는 몇 점을 받았는가, 나의 추이는 어떤가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일단은 점수가 너무 낮아. 20점, 30점, 40점, 50점 점수 좀 낮아요. 근데 평균은 또 높은지 낮은지 평균에 비해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거랑 내 등급이랑 상관이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기준은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 원서 쓸 때 합격자 평균 봤죠? 합격자 평균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3점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다. 평균이 3점대더라. 그러면 내가 내신이 2에서 3쯤 돼. 그럼 나한테 아니 학생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았나요? 라고 물어보겠니?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3점대 학생들이 쓰는 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나 5점대야. 그러면 일단 뭐라고 물어보겠어? 학생은 일단 학업 성취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공부할 때 뭔가 어려웠나요? 이유가 뭔가요? 이거 물어보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저는 다 내신 높아요. 전 내신은 다 1점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높은 내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학생의 특성에, 내신 수준의 특성에 맞는 질문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등급이 나는 높다. 높으면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좀 낮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면 우린 또 뭐야? 뭐 좋아해? 대학에서는 역경 극복을 좋아하잖아.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했던 노력. 자, 여기에만 필기할 거 알아요? 자, 저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요것만 필기할 거라는 거 알아요? 자, 됐죠, 여러분? 대학에서는 역경 극복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또 내신이 아주 1등급만 쫙 찍은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내신이 너가 좀 공부하기 어려웠을 때 어떤 노력했니? 안 물어볼까? 물어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내신을 높게 유지했다는 것과 대학에 와서도 무조건 학업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너가 높은 내신만 성취하다가 대학에 와서 공부해봤는데 어려움에 부딪혔어. 그럼 너는 어떡할래?
요걸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 그 내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은 내신이 높든 낮든 중간이든 어떤 학생이든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추이가 그래서 중요하다.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자, 우리 추이 또 항상 얘기했죠? 향상되는 친구들 좋아한다. 그럼 어떤 노력했느냐? 여기가 포인트. 유지됐어. 유지가 됐다는 것은 너가 그래도 떨어지진 않은 거잖아. 뭔가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유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떤 노력했니?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가 아쉬웠니? 네가 평가해봤을 때 너가 뭐가 부족했던 것 같니?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써줄게요. 낮은 친구들 말고 또 이제 난 유지가 됐다. 그런 친구들은 역시나 어떤 노력했니? 물어보고 네가 생각했을 때 너의 부족한 점은 그럼 뭐일 것 같니?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락한 친구들. 하락한 친구들은 뭔가 좀 핑계가 필요해. 어쩔 수 없어. 하락한 결과는 어느 대학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핑계는 잠시 후에 30초 뒤에 요 밑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락하는 친구들. 등락이 뭔가요? 1학 1, 2, 3, 4, 5학기 중에 3, 4, 3, 4, 3 한 친구들. 등급을 왔다 갔다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아니 1학기 때 잘했다가 왜 2학기 때 흔들렸다가 다시 1학기 때 또 잘했나요? 이거 뭔가 패턴이 있어야 되겠죠. 아, 제가 1학기 때는 좀 겨울방학 때 준비 많이 했다가 뭐 학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바빠서 2학기 것까지는 뭐 다 준비를 못 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학기 때는 좀 긴장해서 하다가 2학기 때는 좀 긴장이 풀려서 좀 준비가 안 된다든가, 이런 자기만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학업의 패턴.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내신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전공과 밀접한 그런 과목의 성취 수준.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등급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그것의 추이, 올라가나 유지하나 하락하나 왔다 갔다 하나, 요거의 특성을 봐서 각각의 질문과 답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각 과목별 성취 수준으로 완성이 됐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요 과목 봤어. 저는 수학 가면 수학, 영문이면 영어, 이렇게 매칭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나눠서, 문과, 이과 나눠서 주요 과목 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전체 과목 성취 수준. 멘토님, 주요 과목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저는 그 과목은 그때 버렸었거든요 하는 과목 있죠. 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다 본다. 응? 다 봐요. 그래서 봐봐. 일단은 전 과목이 고르게 분포된 학생이 있어. 저는 안 버렸어요, 멘토님. 저 이과인데 제2외국어 안 버렸어요. 이런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강한 과목은 뭔가, 약한 과목은 뭔가에 학생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봐봐. 나 진짜 문과야. 문과인데 내가 뭐 물리 2를 들 리는 없겠지만 내가 문과인데 과학을 들었어. 그러면 문과인데 석차 등급 문과 관련된 과목은 한 2쯤 다 이렇게 했는데 물리는 4가 나왔어. 자, 이 친구는 물리를 버렸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긴 어렵다. 물리를 버렸다기보다 이 친구는 확실히 여기에 강점이 있고 과학에는 약점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2인데 이게 8이야. 자, 이 친구는 이 과목을 진짜 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잖아.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과목과
이 못한 과목의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성실성에서 확실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질문되겠어? 나는 이과니까, 멘토님 저 이과니까 중국어는 안 물어보겠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뭘 물어봐? 아니 왜 다른 과목은 다 비슷하게 봤는데 이 과목만 8등급인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본다.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 답변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봐봐. 내가 내신이 8등급이지만 세특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뭔가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서만 약한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혹은 내가 시간 분배에 실패를 했거나 뭔가 그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학생의 생기부가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핑계의 내용은 학생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주요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과목 성취 수준도 다 같이 봐서 이 학생이 전 과목을 골고루 공부했는가, 버린 과목이 있진 않은가. 그리고 전체를 다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도 확실히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거야. 혹은 골고루 다 막 1등급 찍거나 112 왔다 갔다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다. 그럼 그 학생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했고 전체 학업에서 우수성을 보이는구나 라는 특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도 또 뭐 물어본다? 야, 너는 다른 과목도 우수한데 비주요 과목이라고 말하는 이 과목들까지도 우수하게 공부했구나.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니? 이유가 있니? 노력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전체 과목의 성취 수준까지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도 확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멘토님? 자, 봐봐. 이수 과목. 나 경제 경영과 썼어. 근데 우리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을 안 한 거야. 그런 경우에 어떤 학생은 이렇게 경제가 들어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경제가 없는 경우 있잖아. 이러면 이수 과목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나 경제학과 썼는데 내가 경제 수업을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은 경제 과목은 과목 전공과 밀접한 전공이니까 과목이니까 보자마자 물어보겠지. 야, 경제 너 얼마나 잘했니? 경제 공부할 때 뭐 배웠니? 경제 공부할 때 어땠어? 이거 물어보겠지. 근데 나 경제학과 썼는데 학교에서 경제 개설 안 해줬어. 그럼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질문 나오겠어요? 여러분? 대답해봐, 빨리. 상상해봐. 내가 전공 분야의 그 과목이 꼭 필요한데 학교에서 그 선택 과목 개설이 안 됐어. 그래서 못 들었어. 그러면 면접관들이 뭐라 물어보겠어요? 학생, 우리 전공을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때 요거는 약간 필수처럼 듣고 왔어야 되는데 다른 듣고 온 친구들보다 부족한데 이거 혹시 채우려고 노력해 봤나? 이거요. 혹시 경제도 안 배웠는데 경제 채우려고 노력해 봤어? 그럼 두 타입으로 나오겠죠?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서요, 못 들었어요. 이런 친구는 매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서 개설되진 않았지만요, 제가 독서, 추가적인 강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클러스터, 그 다음에 뭐 꿈의 대학 이런 거죠. K무크, 각각 뭐 인터넷 강좌든 뭐 직접 가서 듣는 거든 이런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요, 제가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수 과목, 내가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 이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학 가는 친구들인데 물리2가 개설이 안 됐어. 그래서 난 물리2를 못 들었어. 그런 경우에 대학에서 뭐 물어본다? 우리과 들어오려면 물리2 배우고 오는 게 유리한데 배우고 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 있겠네요. 혹시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나요? 요거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수 과목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을 경우 이런 내용 나올 수 있고,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 들어야 되는데 들었으면 뭘 물어봐? 그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똑같이 몇 단위로 들었나, 원점수 몇인가, 표준편차 몇이었나, 뭐 몇 명이 들었나, 등급은 몇인가를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수 과목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목 중에 여러분 요런 과목 있다. 여기 한번 볼래? 고급 물리? 아니 물리도 그냥 힘든데 고급 물리래. 그냥 수학도 힘든데 고급 수학이래.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봐봐. 일주일에 얘가 2번 들었네? 와 95점 맞았어? 되게 잘 왔다. 근데 보니까 어머 왜 등급이 없어? 이런 거는 등급을 매기지 않는 거야. 등급을 매기지 않고 그냥 이수했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봐봐. 95점 맞았는데 평균이 94.4야. 네? 평균이 94.4예요? 20명밖에 안 들었네요. 20명이 들었는데 평균이 94.4라는 건 애들이 다 94.4를 맞았다는 거잖아, 거의. 그럼 여기 봐봐. 표준 편차 봐봐. 숫자 봐. 몇으로 돼 있어? 1.7. 1.7이라는 거 뭐. 표준 편차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의하면 안 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평균에 얼마만큼 모여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모여있냐. 평균으로부터 이제 얼마만큼 원래는 떨어져 있느냐인데, 이제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때 평균이 얼마만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냐,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져 있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1.7이라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평균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애들이 다 90점, 요 90 중반대 다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0명 애들이 다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급 물리라는 좀 어려운 과목을 수강했는데 점수도 되게 높네. 이 학생 되게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이수 과목을 그런 과목까지 공부해서 이수 단위도 많고 과목도 많다. 그러면 조금 더 평가받을 수 있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수 단위.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수 단위도 어떤 친구들은 영어,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학교들 아니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뭐 8단위 듣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이수 단위가 많다는 건 아무래도 그 과목을 많이 공부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 공부한 만큼 또 평가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학업에 공부할 때 시간 배분, 계획은 어떻게 짜서 했나요? 이 많은 과목들 어떻게 공부 다 할 수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 나갈 수 있습니다. 학업적 방법,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 대학에서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공 적합성, 또 학업의 성취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우리 이제 생기부에 기록된 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3가지 내 전공과 밀접한 과목, 그 다음에 전체 과목을 골고루 했는가, 그 다음에 특별하게 더 이수했거나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본다고. 그리고 우리 또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또 얘네들 있잖아요. 전문 교과들. 요 전문 교과들의 성취도가 되게 중요하지. A냐, B냐, C냐, 요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90점 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성실성을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이거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내려가 볼게요. 얘네들이 중요한 건 예,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 비교과 활동과 얼마만큼 연계가 잘 되어 있느냐야. 여러분, 내신 말고 비교과 활동 뭐 있어요? 수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 되어 있잖아. 행동발달사항이라고 해서 행발이라 하기도 하고 행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바로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 고맙게도. 예를 들어 볼게요. 멘토님, 수학은요, 제 학업 성취가 너무 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학업 성취가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요. 등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수상에 가봤더니
요 학생이 수학 창의 산출물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게 있네? 그러면 난 뭐라고 변명할 거야? 자, 빨리 만들어봐. 수학 성적은 낮은데 내가 수학 창의 산출물 대회가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저는요, 문제풀이를 하는 수학은 소질이 없어요. 대신 뭔가 수학 이론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수상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조금 보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신을 이미 바꿀 수가 없잖아. 전제해야 돼. 전제해야 돼. 아, 네네.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네. 점수 낮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등급 낮은 거 인정할게요. 요거를 깔고 가야 돼. 깔고. 그러나 제가 창의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완이 되는 거, 보완. 그럼 또 딴 데 가볼게. 자율활동에 갔더니 선생님이 거기다가 수학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점수나 등급이 낮으니까 수학을 멘토로 활동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아마도 멘티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멘티로 활동하면서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어? 역경 극복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요, 네, 어려웠어요. 못했어요. 인정한다니까요? 못했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알 수 있냐고요? 계속해서 멘토 활동하면서요, 부족한 거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왜 점수가 안 올랐냐고요?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점수와 등급은 낮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동아리에 수학과 관련된 실험 동아리가 있네요. 그럼 또 우리 여기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막 거기에 무슨 수학 이론을 막 증명해보고 막 실험을 한 그런 동아리가 있어. 아니면은 수학을 어딘가에 뭐 활용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썼다거나 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 여기 다시 A타입으로 가. 저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수학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하나의 이론이라도 제대로, 어머나 강조가 안 됐네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갔더니 이 친구는 수학 관련해서 신문 스크랩도 하고 뭐 강좌 수강도 하고 강연도 참여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 포기하지 않아요로 가. 자, 세특으로 갔더니 하나의 문제를 끈질기게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대.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대.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그래서 시간이 비록 오래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대로 풀어내려고. 여기로 가야 되겠다. 여기 제대로니까 여기로 가세요. 줄긋기 이해되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변명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영어 등급 낮아. 영어 수준이 낮아. 점수가 낮고 등급이 낮다. 그러나 영어 말하기 대회에 수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서 문제 빈칸을 뚫어서 넣는 그것에는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영어가 언어라는 그런 특성에 되게 충실해서 말로 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영어로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독서로 갔더니 수학 관련 독서들이 쫙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여기 양쪽 다 갈 수 있어. 제대로도 이해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동특성의 종합응용.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부족함을 늘 돌아본대. 현실적인 계획을 또 수립하려고 한대. 그래서 어떻게 가?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 뭐 플래너도 써보고 멘티 활동도 하고 계속 했대. 그럼 또 어디로 가? 역경을 극복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기로 가시는 거지. 여기로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이 비교과 활동들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좀 낮은 과목이 있어. 그러나 그 과목과 관련해서 뭔가 활동했던 것들이 없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활동했던 것에서 역량을 끌어오셔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변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낮은 것은 이미 숫자로 표 안에 냉정하게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낮은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찾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을 어필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아마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거일 거예요. 내신이 자꾸 떨어져요? 등락해요? 내신이 낮아요? 뭐라고 변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변명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더니 멘토님 결국은 포기 안 했다. 이론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뭐 했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맞는데요. 그게 정말 설득력 있게 면접관들한테 이해가 시킬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요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활동들이. 요게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서 증거물들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요렇게 얘기를 해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다. 아무리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도 다른 활동에서 어디서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일단은 전공과 관련해서 과목별 학업 성취 수준 면접관들이 제일 먼저 물어볼 테니까 그 추이, 원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하락했는지 올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과목 성취 수준 나머지 전공 과목과 밀접하진 않지만 다른 과목들의 수준이 내 전공 과목과 많이 편차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한두 등급 이내로 좀 뭉쳐져 있으면 아주 낮게 평가를 하진 않고 확실히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려움이 있었구나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어려웠고 그걸 노력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별한 이수 과목이나 이수 단위가 조금 더 있거나 혹은 부족한 친구들. 나 경제가 필요한데 혹은 나 물리가 필요했는데 못 들었다. 화학 2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 이런 친구들 그걸 어떻게 만회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데 기재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이랑 이제 연결시켜서 설득력 있는 변명거리를 잘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서 면접관들은 무엇을 물어볼 건지 그리고 변명거리들을 어디와 연결해서 만들 건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 내 얘기지만 이걸 면접관의 시선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얘기를 진솔하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앞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설득력 있는 얘기로 갖다가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답변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신 우리 수험피플들 최종 합격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가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